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신년사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겠다며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올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신년회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등을 담은 새해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어제 오후 산불이 발생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림당국은 아침부터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청와대에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정황이라면서 SNS 화면을 공개했고 추가 자료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박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수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양양에서 일어난 산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산림 20헥타르 넘게 잿더미가 된 가운데 헬기 24대가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길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현장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금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시작된 강원도 양양 산불이 19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 일찍 헬기가 대거 투입되면서 여러 곳에서 불길이 잡히고 있다는 현장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현재 진화율은 60% 정도입니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야산인데요. 강풍을 타면서 초기 진화가 어려웠고요. 지금까지 최소 산림 20헥타르 이상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조건에서 불은 바싹 마른 낙엽층을 타고 퍼졌는데요.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불길이 마을 방향으로 번지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민과 장애인 요양시설 관계자 29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는데요.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금 전 오전 10시쯤 장애인 요양시설에 있는 150여 명을 제외하고 모두 귀가했습니다. 산세가 험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산불 진화에 헬기 의존도가 무척 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24대인데요. 다행히 인근 3km 떨어진 곳에 양수 발전소가 있어서 헬기 담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헬기를 최대한 집중해서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양양 이 지역 대형 산불의 기억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송천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산불을 주시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양양 지역 지난 2005년이죠. 천년고찰 낙산사가 산불로 타고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던 이 대형 산불 피해에 끔찍한 경험이 있는 곳인데요. 주민들은 산을 집어삼킨 불이 가옥까지 태워버릴까 노심초사 애를 태웠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은 한파와 건조 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수시로 강풍특보가 내릴 정도로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거셉니다. 여기에 겨울이라 인력으로 불을 끄는 등짐 펌프 같은 게 얼때가 많아서 대형 산불의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사흘 전에도 삼청 미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 10헥타르가 잿더미가 됐는데요. 산이나 들, 집 앞마당에서 조금만 불씨가 붙어도 이 마른 낙엽 더미를 타고 금세 불이 퍼집니다. 또 불씨가 강풍을 타고 수 킬로미터를 넘어서 또 다른 산불을 낼 수 있는 만큼 작은 불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원 취재본부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기해년 새해 첫 업무일 국회 표정은 어떨까요?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면서 내년도 총선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끝났습니다만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공방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새해를 맞은 여야의 각오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여야 모두 민생을 새해 화두로 꺼내들면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놓는 한 해로 만들자는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압승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언급하면서 경제와 평화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당력을 집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총선 승리를 발판 삼아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경제 불통에 국민은 아마 절망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우선 주유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서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부터 발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가 IMF 이후 최대 위기인데 정치권은 바뀐 게 없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국민 통합과 민간 부분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당은 일단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인 4.3 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이군현 전 의원의 통영 고성 등 두 곳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 등에 따라서 선거판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가 끝났는데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특감반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 야당이 변화하고 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운영위에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한국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우기고 있다면서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이어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추가 소집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KTNG 사장 선임 그리고 국채 발행 등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따른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감반 의혹 전반을 다루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5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당이 반대하면 단독 소집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국회에 기재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이 문제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덮지 말고 기재위를 통해서 국민이 가진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감반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상호 고발이 얽힌 상황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특감반 의혹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 3년 차인 올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18명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고려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문구를 현충원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닷새 실소유주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심 때와는 달리 2심에서는 핵심 증인들을 다수 불러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그 항소심 재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직접 나오게 됩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직접 나오게 됩니다.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주로 변호인이 항소유를 밝힐 예정이라 따로 발언문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 때는 건강 문제와 생중계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다투지 않았던 쟁점들에 대해 적극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 신지원 기자. 네, 항소심 소식 잠시 뒤에 다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그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곧 신년사를 할 예정인데요. 네.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 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어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서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2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 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 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 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 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 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외 기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 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 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와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 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 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인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 부분 관련한 메시지가 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예상 못한 부분이 있다, 또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뼈아픈 목소리 들리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길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 새해 국정운영 구상 내용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도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인데요. 북미 정상회담 의지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나도 고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 신년사 다음 날 트위터로 호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잘 깨닫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제조나 실험, 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한 미 공영 PBS 보도를 인용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협상 의지에 긍정 화답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look at North Korea, we're doing really well. Rockets aren't being fired, missiles aren't being fired. We're in no rush.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의지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이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방점을 뒀습니다.
북미가 대화 의지는 분명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한 가운데 교착 상태를 이어갈지 정상 간 담판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나오느냐에 따라 새해 초 북미 대화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형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신년사를 통해 본 올해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남북관계 정통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전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셨죠.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보셨을 텐데요. 예. 등장부터 굉장히 파격이었고요. 장소도 뭐 서구에서 보는 어떤 서재나 집무실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예. 가장 눈에 띄셨고 또 북한이 이런 파격 형식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형식하고 내용인데요. 네. 형식은 우선 이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또 연의 다른 나라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전 인민을 상대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신년사를 발했어요. 그런데 이 의미는 이제 정상국가화,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용에 있어서는 핵심이 이제 달라진 새 노선으로 간다. 달라진 새 노선으로 간다. 예, 이제 본인의 표현대로 작년에 전략적 결단으로 내 내외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거죠. 달라진 노선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노선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재확인한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30여 분 정도 신년사를 했는데 앞 20여 분이 대내 메시지고 이제 10여 분이 대외 메시지였는데요. 예. 언론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제 북이 갖고 있는 것은 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유일한 수단이지요. 또 그동안 생존의 보검이라고 말해 왔고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 길 경제 노선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 새 길 경제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상응 조치라는 건 제재 완화지요.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고 새 길로 가는데 상응 조치와 제재 완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핵을 내려놓는 것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새로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놔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앞으로 핵을 만들지 않겠다 언급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뭐 과거 핵을 어떻게 하겠다, 뭐 사찰을 받겠다 이런 진전된 언급은 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점은요.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거든요. 세 가지가 핵심이죠.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9글자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평화 체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선제적으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 이 세 번째는 이제 북이 해야 하는 건데 북은 어쨌든 작년에 몇 가지 조치들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입구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무 협상을 북이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담판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입구에 들어가 달라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되려면은 뭔가 제재가 일부라도 완화가 되던가 아니면 북한이 지금 한 발 더 비핵화 조치를 내놓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이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현 정치는 국제 정치는 현실인데요. 네. 현실에 있어서 힘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북한은 똑같이 당당한 주권 국가지만 그러나 힘에 있어서 하나는 세계 최강대국, 세계 패권 국가고 네. 하나는 북한은 작고 사실은 핵무기 하나 말고는 변변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으니 미국도 거기에 맞는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북한의 예. 요구인 것이고 예.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죠. 당신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국제 정치가 아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의 예. 관계, 역관계가 대등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가장 핵심은 9글자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네. 이 9글자에 이제 미국이 얼마나 성의 있는 조치로 답할 것이냐.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북한이 지금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의 한국의 또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정부가 중재를 하든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자, 김정은 위원장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다시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트위터를 통해서 만남을 고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공개적으로 국제사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거거든요. 네.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 네. 나도 고대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래서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만 남은 것인데요. 네. 지난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열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제 북미 실무 접촉이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를 정하겠죠. 장소와 시간. 그래서 결국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 그리고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간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1, 2월에 열릴 것이고 지금 이제 장소만 남았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예. 서울 답방은 이제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후 얘기가 나오는데 전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어떤 때 답방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 협력의 전면화거든요. 예. 그것이 되려면 사실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북에 대해서. 예. 그러려면 먼저 선 북미 정상회담, 후 서울 정상회담 이렇게 가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작년 말까지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예. 실천하지 못한. 그래서 뭐 친서도 보내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주류 사회를 향해서 의회, 언론, 각종 싱크탱크들을 통해서 예. 남북 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 하는 예. 핵심 논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가 이렇게 맞물려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대남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 10년 새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북 제재가 안 풀리면 사실 안 된다는 거 북한에서도 모르진 않을 텐데 신년사에서 이렇게 언급한 의도가 혹시 있을까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지요. 강력한 의지 자신들의 표명이다. 새로운 국가 노선, 북한의 국가 노선은 경제 건설 집중 노선입니다. 경제 건설 집중 노선의 1차 관문은 남북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은
개성공단입니다. 네. 개성공단이 열리려면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재가동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는 거지요. 그것은 미국의 양해가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력한 의지를 발했고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도 이제 개성공단에서부터 뭔가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비전, 북한의 그 장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미국의 그런 협조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년 초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1, 2월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2017년 당시 4조 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0.2%포인트 증가에 그쳤을 것이라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은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까지 취득해 공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 정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채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고려대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2017년 11월 24일 날짜로 표시된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채팅 화면에는 핵심은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관련 스마트폰 대화 내용과 보고서 등을 조만간 영상을 통해 추가 폭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에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살 박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박 씨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 출근일인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철원 기온이 영하 16.6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서 서울 영하 8.8도, 대전 영하 8.4도, 광주 영하 2.8도, 부산 영하 2.5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 영하권에서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조국 수석이 나온 연말 국회 운영위 어렵게 소집됐는데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의원님들 싸우는 소리만 기억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더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연초 전국의 또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민주당, 한국당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